네, 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교대 영재원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랑 정보 담당을 하고 있고 션코딩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크게 두 가지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활동지에 관한 부분이 5회 진행이 되었고, 이 활동지를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영재원 입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 수리정보 영재원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활동지 대신에 시험으로 대체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소프트웨어 영재원 활동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 5회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1회차에서는 로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학생들에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었고요. 2회차에서는 학생들에게 알고리즘 DFS랑 BFS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고, 학생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만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회차에서는 데이터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4회차에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후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5회차에서는 러플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미로 찾기를 코딩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총 분석을 해보면 1회차랑 5회차는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이고, 2회차는 알고리즘의 이해, 3, 4회차는 데이터들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수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는 총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활동지를 진행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파이썬 위주의 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고 프로그래밍이나 러플 프로그래밍은 파이썬을 통해서 파생되어진 어떤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로고랑 러플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래밍 능력에 대한 요구를 첫 번째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그런 능력을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DFS나 BFS는 어떤 노드를 탐색하고 그 노드가 몇 번째 만에 찾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알고리즘이긴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소프트웨어 영재원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AI 분야는 기존의 파이썬이나 데이터 조사,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AI 분야에 대한 이해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이런 지금 분야, AI 분야로의 방향을 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분야에 대한 요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지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도 학원에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크게 인적성 부분을 같이 대비를 했고, 활동지의 질이나 혹은 활동지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심화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인성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자기소개나 장단점 등등을 들 수 있고요. 활동지에서는 실제로 학생이 활동지에 있는 내용을 자기 스스로 구현을 했는지, 구현을 했다면
이 관점이 아닌 혹시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고, 그 결과 저희는 소프트웨어 영재원 입시를 보면 수리정보랑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총 11명이 영재원의 면접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총 3단계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2단계를 위해서 혹은 2단계에서 배우는 내용, 2, 3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컴퓨터공학의 기초라고 하지만 정보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진수나 십진수, 컴퓨터 이론, 순서도나 AI의 기초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고 향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잘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2단계는 활동지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파이썬에 대한 내용을 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이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심화라는 과정을 따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주제별, 함수, 반복문, 조건문과 같은 주제별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알고리즘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과정의 상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컴퓨터공학 기초는 수강 대상은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이고, 그리고 컴퓨터공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워보고 싶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정보 과목에 대한 내용도 미리 접해보고 싶은 학생도 이 컴퓨터공학에 대한 기초를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수나 십진수, 순서도나 컴퓨터 이론 등을 공부할 예정이고요. 이런 컴퓨터 기초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나올 수 있는 또는 정보 영재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는 파이썬을 배운 적이 없거나 혹은 배웠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프로그래밍의 수업 과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순서대로 자료형이나 변수상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와 같이 가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선 기초적인 내용이 완성이 된다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심화로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강 대상은 프로그래밍 기초를 수강을 했거나 혹은 파이썬이나 또 다른 언어, C 언어나 자바 등을 배운 적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파이썬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C 언어나 다른 언어를 배우셨어도 충분히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수업 진행은 알고리즘 기초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볼 것이며 프로그래머스나 백준 등과 같은 코딩 알고리즘 문제들이 많은 사이트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 사이트에서 충분히 재미를 느끼고 코딩 문제들을 풀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치 MSG 영재교육에서 소프트웨어 담당을 맡고 있는 형코딩 강사였습니다.